네, 안녕하십니까. 완벽한 개념, 간결한 풀이. 전 EBS 수학 영역 김지송이고요. 자, 오늘 이 시간 내신 만점 수능 특강 제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여러분, 이번에 진짜 박수야. 우리 그 전까지 1강부터 4강까지 뭐 했어요? 1강부터 4강까지는 고등학교 1학년 수학 복습했었죠. 물론 이제 수학 문제 좀 나가긴 했었지. 근데 이번 시간부터 바로 함수의 극한부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수학 2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 말했었지만 우리는 수학 2를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수학 2를 이미 한 번은 배웠다라고 생각하고 내신 대비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개념은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증명이나 이런 거 없이 간단하게 쭉 넘어갈 거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겠으면 언제든지 교과서 펼쳐보셔도 좋고 그렇게 개념을 꼭 채워나가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알겠죠? 저랑 같이 이제 나가볼 건데 사실 여러분 제가 이 민트색을 처음 입어보거든요. 제가 민트색을 왜 안 입어봤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먼저 그렇게 밝은 색을 많이 입는 것 같진 않고 또 제가 민초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혹시 민초 좋아하는 친구들 봤나요? 세상에는 이제 민초와 반민초가 있죠. 근데 저는 반민초에 속합니다. 거의 한 12년,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뭐 어디 아이스크림집 가면은 민초를 고르는 친구들 때문에 참 그 힘겨움이 있어요. 공감하시죠? 반민초단 여러분들? 제가 생각했을 때 특히 이제 그 민초단의 조금 문제가 뭐냐면 너무 조금 그 논쟁의 여지가 있나? 저는 이제 민초파인 친구들과 같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 옆에 그 민초 아이스크림이 묻으면 향이 너무 그 뭐라 해야 될까? 내 아이스크림을 덮는 느낌이랄까? 감독님은 민초 좋아하시나요? 감독님 민초 좋아하신대요? 아,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함수의 극한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의 극한, 수렴과 발상, 우극한, 좌극한이 있는데 개념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나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것은 이제 x가 a로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거. 그 다음에 x가 는이 아니지?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 이렇게 무한대가 아니죠? 마이너스 무한대죠?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종류가 있어요. 이거 그냥 처음에 간단하게만 설명할게. x가 a로 간다는 건 x가 a에 가까워짐. 그 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x가 한없이 커지는 걸 말해요. 뭐 이거 잘 알고 있죠?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라는 게 뭐냐면은 뭐 엄청 작아지는 걸 뜻하는데 교과서에서는 그렇게는 안 표현하고 교과서에서는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걸 말해요. 음수이면서 x가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커지는 걸 말해요. 그런데 있잖아 여러분, 사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바로 x가 a로 갈 때요.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이때 x는 a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a에서의 값은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궁금한 건 a의 근처가 궁금한 거지 a에서는 하나도 안 궁금해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 그거부터 나중에 뭐 함수의 극한, 연속 이런 게 출발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저랑 조금 더 해볼 건데 옆에 개념 더 적어봅시다. 어쨌든 이러한 개념을 통해서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과서에서 이런 걸 정의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라는 거, 아니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가 l이라는 거, 아니면 리미트 똑같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가 l이라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의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때 또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좌극한, 우극한이거든요. 이거 조금 이따 설명하고 내가 하나 꼭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어색해하는 거. 자, a로 갈 때 x가 a에 가까워질 때 fx가 l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걸 우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많이 어려워하는 거.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 이거를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처음 개념을 접하는 친구들, 이 c라는 게 상수함수를 말하는 건데 x가 a로 갈 때 c는 어디로 가는가? c는 c죠. 그냥 상수함수인데 x값이 뭐든 관계없이 c잖아. 근데 우리가 가까워진다라는 그 특성 때문에 c가 이미 c에 도달했는데 이걸 결과를 c라고 말할 수 있는가를 어색해해요. 하지만 우리는 c에 이미 도달한 상태도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상수함수인 경우에는
x가 a로 갈 때 c도 c고 x가 무한대로 갈 때 c도 c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c도 c입니다. 자, 이건 하나 알아두고 갑시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우극한 좌극한 설명할 건데 제가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를 뭐 모니터링 하면서 우극한 좌극한 어떻게 설명할까 되게 궁금한 게 많았어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대학 수학에서는 우극한 좌극한을 우리 뭐 가까이 간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개념을 다루고 계신가 이런 게 궁금해서 찾아봤었는데 보통 A로 가까이 간다는 걸 우극한과 좌극한 두 개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서도 X가 A로 간다라는 게 이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 두 가지로 크게 나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애매한 부분은 뭐냐면은 X가 A에 가까워진다라는 게 사실 이렇게 오는 그 좌극한 방향이랑 이 오른쪽에서 오는 우극한 방향이랑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도 맞는데 또 다른 케이스 사실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 가까워지는 거니까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오다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와요. 이것도 가까워지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가 X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막 그 뭐 산발적으로 오는 케이스 그거를 따지는 거 여러분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볼 거예요. X가 A로 가까이 간다라는 건 양방향은 딱 두 개밖에 없다. X가 A보다 작은 쪽에서 오던가 아니면 X가 A보다 큰 쪽에서 오던가 이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라는 거는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L에 하나씩 가까워진다라는 건데 근데 그거를 다 체크하는 건 어려우니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보겠다. 리미트 X가 A 마이너스 그러니까 A보다 작은 쪽에서 X가 가까이 가는 거 그 다음에 리미트 X A 플러스 그러니까 A보다 큰 쪽에서 A로 오는 거 그 두 개의 극한값을 살펴볼 거고 그 두 개의 극한값이 만약에 같은 값 L로 수렴하면은 그때 X의 A에서의 극한값을 L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정의는 아니고 사실 우리는 정리예요. 이렇다라는 걸 일일이 다 하긴 힘드니까 진짜 힘들어. 그래서 우린 딱 두 가지 방향만 볼 건데 작은 쪽에서 오는 거, 큰 쪽에서 오는 거 그 두 개의 극한값을 구해서 서로 같은지를 체크하겠다. 그게 우극한, 좌극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개념 설명은 끝났는데 제가 예시를 여러분 밑에다가 갖다 놨죠. 1번, 2번, 3번. 첫 번째는 y는 x 더하기 뭐 아주 간단한 다항함수예요. 자, 두 번째는 y는 x분의 1이고 세 번째는 아직 안 그려줬는데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자, y는 x 더하기 2면은 뭐 그래프 여러분 그렸어? 그래서 y는 x 더하기 2. 첫 번째 y는 x 더하기 y라고 하지 맙시다. fx. 여러분 그 제가 학습 자료에 올려놓은 것처럼 fx는 x 더하기 2야. fx가 x 더하기 2일 때 그래프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줄 수 있겠죠. x 플러스 2. 이제 나는 네 가지를 살펴볼게. 네 가지. 첫 번째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그러니까 우극한을 말하죠. 이때의 극한값. 그 다음에 좌극한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fx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오는 거지. 그 다음에 x가 한없이 커질 때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이번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이때 네 가지 보는데 첫 번째 0 플러스 그러니까 0보다 큰 쪽이야. 큰 쪽에서 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내려오겠죠. 어디로? 2로 내려오겠지. 그러니까 우극한 2. 그 다음에 좌극한 봅시다. 좌극한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오고 있어요. 이때 함수값 fx는 쭉 탁 구야 떨어졌다. x가 올라가고 있죠. 어디로? 2로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2네.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봅시다. x가 무한대로 간다는 건 한없이 커지는 걸 의미하고 그때 fx를 따라서 쭉 가보면 어디로 가요, 여러분? 계속 올라가죠. 어디까지? 무한대까지. 그러니까 계속 커져. 계속 커져. 그걸 우리는 무한대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번에 마이너스 무한대. 반대 방향이죠. x가 한없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한없이가 아니고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지는 거. 어쨌든 제일 작아지는 거. 계속 작아지는 거. 계속 작아지면 함수값은 밑으로 쭉 파고 들어가요. 그 말은 똑같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를 살펴봤는데 우리 좀 전에 우극한 좌극한 했었잖아. 그 우극한 좌극한 개념 보면은 두 개가 서로 똑같네. 그럼 우리 뭐라고 하기로 했다고?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 극한값은 0에서 극한값은 2다 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거 볼게요. y는 아니지, 두 번째 거 gx는 x분의 1.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 이거 유리함수 그래프죠? 고등학교 1학년 때 하는 거. 점근선 기억나지? 점근선 x축, y축. 자, 이제 y는 gx의 그래프를 내가 그렸는데 이때도 우리는 딱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gx. 이번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gx.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gx. 이렇게 또다시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0 플러스 0보다 오른쪽에서 0한테 가까이 가는 거죠. x가 갔어. 그때 gx 이렇게 올라가네. 계속 올라가네. 그러면 그냥 무한대. 다시 이번엔 왼쪽에서 0으로 오고 있어. 이때 gx 따라갑니다. 쭉 따라가. 어디까지 가? 계속 내려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한대로 갈 거야. 그러니까 x가 무한대로 가. 그러면 x가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고, 그때 gx를 따라서 쭉 가다 보면은 계속 내려가. 근데 계속 내려가긴 하는데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어디? x축. x축은 y값이 얼마야? 0이지. 그러니까 0으로 가는구나. 이번엔 반대 방향. 마이너스 무한대. 똑같습니다. x가 계속 작아지고 있어. 그때 gx 따라갑니다. gx 따라가면 쭈루루 갔다가 계속 커지긴 해. 어디까지? x축까지. x축, y는 0. 그러니까 y가 0까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y는 0. 이렇게 네 가지의 값을 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0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존재 안 하죠? 왜? 일단 우극한이 어떤 값을 수렴하고 좌극한도 어떤 값을 수렴해야 되는데 둘 다 발산해. 얘는 안 되는구나. 얘는 수렴하지 않는구나. 자, 이제 세 번째 볼게요. 사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hx인데 제가 이거 표현하기 좀 복잡해가지고 일부러 적어두진 않았어요. 요런 케이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여기가 1이고요.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에서, 그러니까 0에서는 함수값을 0으로 가죠. 그 다음에 여기 1에서 다시 함수값을 0으로 갖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다시 이어서 지나간다고 합시다. 이제 또다시 4개를 볼 건데요. 이번에 아까처럼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hx. 마찬가지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hx. 그 다음에 리미트 이번에 x가 1 플러스로 갈 때 h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1 마이너스로 갈 때 hx. 이렇게 네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0 플러스 한번 봅시다. 0 플러스 0보다 오른쪽에서 0으로 오는 거니까 점점 내려가고 있는 어디로? 0으로. 0. 간단하지? 자,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오고 있어. 점점 올라가고 있는 어디로? 1로. 그래서 얘는 1입니다.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볼까요? 1 플러스 1보다 큰 쪽에서 1로 오고 있어요. 그러면 함수값은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어디로? 1로. 그래서 얘도 1이고, 그 다음에 1보다 작은 쪽. 자, 1보다 작은 쪽에서 옵니다. 따라서 올라갑니다. hx 따라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1까지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여기도 1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구했어. 근데 이 네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봐봐.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 0에서 볼게요. 0에서는 우극한이랑 좌극한이 달라. 그래서 0에서 극한값 존재 안 해요. 근데 그 밑에 거 두 개 볼게. 1에서의 우극한이랑 1에서 좌극한이랑 값이 같아요.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hx는 그냥 우리는 1이라고 작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봐봐. 1에서의 함수값은 0이거든? 1이랑 달라. 근데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똑같은 값을 수렴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한 거는 x가 1이 아닐 때를 따지는 거니까 결국 1에서의 함수값 하나도 안 궁금하고 나는 그냥 좌극한, 우극한만 따지겠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게 우극한과 좌극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페이지 마치고요. 우리 이제 2페이지 넘어가 볼게. 자, 2페이지 넘어가 보면은 2020년 3월 가형 8번 문제인데 일단 지우고 y는 fx의 그래프가 다음 그림과 같대요. 이때
리미트 x 0 플러스로 갈 때 fx 빼기 1. 어우, 복잡해. 이거 어떻게 할까? 그 전까지는 사실 되게 쉬운 거를 그렸었는데 사실 다른 문제에서 쉬운 거 되게 많거든요. 이번엔 조금 복잡하단 말이야. 이제 어떻게 풀면 좋을지, 정말 그래프를 그리는 걸 의도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빼기 1. fx 빼기 1? 그래프를 그려볼까? 맞아요. 그래프 그려도 돼. 진짜 하셔도 돼. 근데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계속 평행이동할 거야? 그건 좀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 평행이동하지 않고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줄게. 근데 저는 정말 딱 그 개념 그 자체로 어디로 다가갈 때 어디로 다가가는가만 볼 거예요. 자, x가 0 플러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부터 해봅시다.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 빼기 1부터 먼저 계산해 봅시다. 0 플러스로 간다라는 건 x가 0.1이거나 그 다음에 0.01로 가고 0.001로 가고 이렇게 가는 게 0에 가까워지는 건데 큰 쪽에서 가까워지는 거지. 그럼 이제 x 빼기 1은 어떻게 될까? x 빼기 1은 0.1 빼기 1 마이너스 0.9 라고 쓰지 말고 그냥 마이너스 1 더하기 0.1로 쓸게요. 자, 0.01일 때는 마이너스 1 더하기 0.01 마이너스 1 더하기 0.001. 그럼 이거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마이너스 1보다 0.1, 마이너스 1보다 0.01 큰 거, 마이너스 1보다 0.001 큰 거. 아,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이구나.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살펴봅니다. 내려가네.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그래서 첫 번째,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갈 때 0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 어려운 거는 두 번째, ffx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1 플러스구나. 1 플러스로 갈 때, 우극한이죠? 1에서의 우극한. ffx. 이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 이것도 천천히 해볼게. 자, x가 이번에 1 플러스니까 1보다 조금 큰 수 1.1 생각할 수 있죠. 그 다음엔 1.01 생각할 수 있지. 자, 그래서 1.1, 1.01, 1.001. 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fx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볼 거야. fx 1.1, x에다 1.1 대입하시면 이게 마이너스 x 그래프 같으니까 마이너스 1.1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01일 때는 마이너스 1.01 될 것 같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01 될 것 같지. 자, 그래서 이거 천천히 적어보면 fx는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1, 마이너스 1.001이 되겠습니다. 다시 뜯어보면 마이너스 1 빼기 0.1, 마이너스 1 빼기 0.01, 마이너스 1 빼기 0.001이야. 그럼 이거 다시 뭐라고 보면 돼, 이제? 이거를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 좌극한이라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으로 보면 되는구나. 다시 마이너스 1의 좌극한 봅시다.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 옵니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어디까지? 2라는 값까지. 따라서 우리 두 번째 원하는 값 ffx는 1에서의 우극한이 2가 된다. 우리가 원하는 건 마이너스 1과 2 더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3점 치고는 조금 어려운 3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합성함수라서. 자, 이제 극한값 구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제 수능 특강 14페이지에 있는 레벨 2의 4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와, 왜 어렵죠? 이 문제?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이것 때문에 fx가 0보다 크거나 fx가 0보다 작다. 보통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함수를 구간에 따라 다르게 주고 싶을 때 그냥 x의 범위를 확실하게 말해주거든요. 뭐 x가 1보다 작습니다. 아니면 x가 1보다 큽니다. 이럴 때 이렇게 정의할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번에는 fx의 부호를 알려줬어요. 근데 제가 또 여러분들이 이거 어려워할까봐 제가 또 뭐 했습니까? 수학 2에 꼭 필요한 1학년 수학 했었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여러분 이거 어렵게 나오려면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나왔죠. fx x제곱 빼기 2x 빼기 3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0보다 작을 때 뭐야? 2차 부등식이야. 근데 2차 부등식 내가 어떻게 푼다고 했어요, 여러분? 외우지 말고 나는 그래프를 그린다.
fx가 x 빼기 3, x 더하기 1인 거잖아.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가 딱 두 번 만나고 한 번은 마이너스 1이고 한 번은 3이다. 이렇게 적으면 되지, 그치? 그 다음 또 중요한 거 뭐야? 나는 판단하라고 했어요. 외우지 말고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네. x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아니면 오른쪽에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gx 다시 적어볼게요. gx는 fx 더하기 1을 따를 건데 언제냐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왼쪽 아니면 3보다 오른쪽,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때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1을 따를 건데 언제냐면 이 사이에 있을 때,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을 때, 함수값이 0보다 작을 때, 바로 이때를 말합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이때는 등식 포함 안 하죠. 자, 이제 결국 gx에서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래. 근데 내가 얘를 그리냐? 솔직히 그리고 싶진 않아요. 그리고 싶진 않은데 그냥 상황만 보자, 상황만. 우리가 두 가지의 기준선이 있어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3일 때. 그럼 여기 잠깐 보여줄까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때는 fx 더하기 1. 그 사이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야. 그래서 나는 이 오른쪽에 어떻게 표시할 거냐면, 첫 번째, 이 왼쪽 파트는 fx 더하기 1을 따를 거고, 가운데 파트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를 따를 거고, 여기는 fx 더하기 1을 따르겠죠? 경계가 x는 마이너스 1일 때, 여기는 x가 3일 때예요. 그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마이너스 1에서의 우극한, 그 다음에 3에서의 우극한을 따져달래요.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갈 때 gx, 이것은 결국 계산을, gx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를 따르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2가 들어오셔야 되고,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gx는 리미트 x가 3 플러스로 갈 때 오른쪽 fx 더하기 1을 따라가야 됩니다. fx 더하기 1. 자, 그럼 이거는 이제 계산은 쉽죠? fx는 그냥 2차 함수일 뿐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빼기 2가 되는 거고, 얘는 이 밑에 있는 식은 f3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이제 f 마이너스 1과 f3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근데 계산할 필요가 없죠? 왜? 여기 fx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다 했잖아. 3과 마이너스 1에서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오른쪽 거 계산이 간단합니다. 마이너스 1 0이고 f3도 0이고,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2랑 1을 합치는 거니까 답은 1이 되겠습니다. 자, 1이 정답. 잠깐만.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랑 1이니까 합쳐서 마이너스 1인 거죠? 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2페이지까지 끝났고, 이제 3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3페이지. 3페이지 개념 보시면은 제가 포인트라고 적어놨어요. 포인트.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 다음에 존재하지 않을 때는 무엇인가? 그건데, 자, 이제 1번부터 나가봅시다. 1번부터 그냥 여러분 제가 교과서에 적힌 거 그냥 그대로 따라 적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cfx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c라고 볼 수 있고, 계산하면 c 알파입니다. 저 지금 약간 영혼 없이 적어볼게요.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더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랑 같고, 이거는 알파 더하기 베타예요. 이거는 똑같이 x가 a로 갈 때 fx, 자, 영혼이 없어가지고 글씨도 날아다니죠. x가 a로 갈 때 gx, 이게 알파 빼기 베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곱하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계산하면 그냥 알파 베타고요.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나누기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랑 같고, 결국 계산하면 베타분의 알파고, 단 베타는 0이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개념만 읽은 친구들이 할 생각이야. 이거 딱 외워놓고 계산 이렇게 하는 거네.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여기에다가 영혼을 한번 담아볼게.
이게 정말 되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중요한 거냐면은 그 영혼을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문제가 쉽게 보여요. 좀 이따 설명할 바로 다음 문제도 나와요. 자, 볼게. x가 a로 갈 때 fx는 알파야. 아, 알파구나. 이게 아니야. 우리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극한값이 존재하네? 아, 수렴하네. 오른쪽 것도 x가 이럴 때 gx는 베타예요. 야, 베타구나.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수렴하네. 근데 우리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잖아. cfx. 근데 cfx가 a에서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궁금하거든?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존재해. 그리고 계산이 되게 쉬워. 직관적으로 C알파야. 다시. 이 새로운 함수가 극한값 존재하는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수렴하는지 모르겠거든? 근데 수렴하더라라는 수렴성을 내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여기도 마찬가지. 새로운 함수, 새로운 함수, 새로운 함수, 새로운 함수 다 나왔는데 극한값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야. 계산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결국 수렴할 때 수렴하면 사칙 연산을 통해서 얻은 새로운 함수 또한 이 함수 또한 수렴한다라는 거예요. 수렴. 그리고 계산은 사칙 연산 하듯이 하면 된다. 이게 말하고자 하는 바. 그 다음에 베타는 0이면 안 돼. 그럼 베타가 0만 아니면 수렴한다라는 소리네. 그럼 수렴하지 않을 때는 언제야?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을 때는 베타가 0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럼 존재하지 않을 때 이 말은 gx분의 fx의 극한값에서 베타가 0일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문제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렴하는 함수의 사칙연산으로 새로운 함수를 만들었는데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으려면 분모가 0으로 갈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위에 개념 파트였고 이제 밑에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는 수렴할 때 사칙연산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거 1번 자, 별표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맞아요. 뭐 어떤 학생에 따라서 어려워 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어려워서라기보다 이거를 어떻게 서술하느냐가 여러분들의 내신 시험에서 서술형 점수를 감점 없이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져요. 다시 여러분들이 서술형 시험에서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처럼 적으면 만점이고 저처럼 안 적으면 감점 당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은 좀 관대하시다. 그러면 감점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좀 깐깐하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 체크 포인트를 꼭 기억하면서 서술해 주는 게 제일 필요합니다. 알겠지? 자, 이제 1번 풀어볼게. 제가 조금 전에 개념 설명했던 게 뭐였냐? 수렴하면은 사칙연산 가능하다는 거야. 두 개의 수렴하는 함수를 찾아 x 빼기 1분의 fx, fx분의 fx 빼기 gx. 두 개의 수렴하는 함수를 찾았죠? 이 두 개의 수렴하는 함수를 내가 사칙연산한다는 건 덧셈도 가능, 뺄셈도 가능, 곱셈도 가능, 나눗셈도 가능인데 여러분 뭐 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이거 두 개 함수에 대해서 뭐 하고 싶어? 덧셈? 덧셈하기 조금 문제가 있죠. 왜? 분수인데 분모가 다르잖아. 그럼 통분하느라 얼마나 힘들어. 뺄셈? 뺄셈도 마찬가지지. 곱셈? 곱셈은 좀 나아 보여요. 왜? 곱셈은 fx랑 fx랑 서로 약분이 되잖아. 얼마나 계산이 좋습니까? 자, 그래서 나는 첫 번째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곱하기를 하고 싶은 거야. x가 1로 갈 때. a가 아니지 1이지. 문제에서 줬죠? x가 1로 갈 때 두 개를 곱할 거예요. 그럼 둘이 곱하면 x 빼기 1분의 fx 곱하기 fx분의 fx 빼기 gx니까 x 빼기 1분의 fx 곱하기 fx분의 fx 마이너스 gx라고 적을 수 있고 이거 계산하면 우리가 사칙연산 하듯이 각각을 쪼개가지고 3 곱하기 3분의 5 계산해서 정답은 5가 되겠죠. 아, 정답은 아니지. 중간과정에 이 답은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가운데 거를 좀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하시면 fx, fx 약분되니까 x 빼기 1분의 fx 빼기 gx를 그냥 x 빼기 1분의 fx 마이너스 x 빼기 1분의 gx 이렇게 두 가지로 쪼개봤습니다. 그럼 정리. 자, 리미트 내가 알고 있는 거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x 마이너스 x 빼기 1분의 gx가 됩니다. 이게 5라는 소리고요. 이제 문제에서 뭐 구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거는
x 빼기 1분의 gx 여기 나왔다. 여러분 이거 구해달래 이거. 자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쓸 거냐면은 이게 5고 이게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2야 라고 바로 써요. 따라서 리미트 x가 이거 대충 쓸게요. 바로 지울 거니까 x 빼기 1분의 gx는 마이너스 2예요. 이렇게 쓰면은 조금 계산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 자 왜냐면 여러분들이 얘를 각각 쪼개가지고 5가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3 빼기 물음표는 5가 나오면서 물음표를 마이너스 2로 계산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는 안 돼. 왜냐면 문제에서 gx가, 그러니까 x 빼기 1분의 gx가 수렴하는지 안 알려줬어. 그래서 나는 수렴성을 모른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수렴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뭐야? 아까처럼 수렴하는 함수의 사칙 연산으로 내가 새로운 함수를 정의했을 때. 그래서 나는 이번에 뭐 할 거냐면 x 빼기 1분의 gx라는 이 함수를 수렴하는 것의 사칙 연산으로 표시를 해주려고 그래요. 자 이거 지우고, 자 그럼 x 빼기 1분의 gx가 있어. 이거를 수렴하는 함수의 사칙 연산으로 표시하겠다. 그럼 좋은 방법, 내가 수렴하는 건 x 빼기 1분의 fx 알고 그 다음에 x 빼기 1분의 fx 빼기 x 빼기 1분의 gx, 이 함수가 각각 수렴한다는 걸 알죠. 자 그래서 얘를 x 빼기 1분의 fx 마이너스 x 빼기 1분의 fx 마이너스 x 빼기 1분의 gx라고 바라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지? 자 이렇게 바라볼게. 그 다음에 우리는 각각 극한을 취하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여기도 좀 좁지만,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렇게 보면은 x 빼기 1분의 gx라는 이 함수의 극한값은 수렴하는 함수의 사칙연산으로 내가 표시를 했죠. 자 그래서 3 빼기 5가 되면서 마이너스 2가 정답이 됩니다. 이렇게 서술하면은 만점, 이렇게 서술 안 하면은 깎일 수 있다. 왜? 우리는 x 빼기 1분의 gx의 수렴성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수렴하는 두 함수의 사칙 연산으로 표시를 하는 게 목적이다 라는 뜻이죠. 자 지금까지가 1번이었고 자, 이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풀어야 돼. 우리 좀 전에 개념 설명할 때 포인트 있었잖아. 포인트 첫 번째가 수렴하는 것들의 사칙 연산으로 표시하기, 두 번째가 아까 뭐였지? 두 번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얘기였죠. 지금이 바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가족함부터 볼게요. 일단 문제를 읽어보면은 1차 함수 fx, 1차 함수구나, 2차 함수구나, 그 다음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0분 f3의 값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제 첫 번째 가조건, 리미트 gx가 x가 a로 갈 때 0이다. 그거를 만족하는 a는 조건제시법 나타나 있지? x가 a로 갈 때 gx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 밖에 없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gx가 2차 함수니까 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데, x가 a에서, 그러니까 a에서의 극한값이 0이 되는 순간은 마이너스 1이 존재한대요.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아니지. 어떤 상황이야? 이때는 마이너스 1도 존재하는데 여기도 존재해. 또 다른 점. 그러면 이게 원소가 하나가 아니었겠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두 점 만나잖아? 두 점 만나면 안 돼. 나는 딱 한 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이 집합이 원소의 하나짜리 집합이 됐던 거야.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건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됐든,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이든 위로 블록이든 0이 되는 순간은 딱 한 번 존재해달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때 x좌표는 마이너스 1인 거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gx는 뭐라고 적을 수 있냐? 내가 최고차의 개수는 잘 모르지만 k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중근을 갖는 거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나 조건 볼게요. 리미트 x가 비로 갈 때 이거분의 이것의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마이너스 2랑 1 두 개의 점이래요. 1이라는 이 함수 수렴합니까? 네, 수렴하죠. 아까 수업 시작 첫 번째 때 말했죠. 상수함수 수렴하는 거라고. 그럼 gx 빼기 fx가 0이 돼야지 존재하지 않는 걸 거 아니야. 아, gx 빼기 fx가 0이 되는 순간은 마이너스 2랑 1이 두 개밖에 없다는 소리구나. 다시 gx 빼기 fx를 내가 생각할 건데, 이 gx 빼기 fx의 최고차의 개수는 아직 잘 모르지만 일단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는 거니까 x 더하기 2를 인수로 갔죠. 왜? 인수 정리. 이거 제가 그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첫 번째 시간에 다뤘던 거야. x 더하기 2, 그 다음에 또 x 빼기 1을 인수로 가죠. 그 다음에 더 있나 살펴봐야 되는데 gx 몇 차식?
2차식. fx 몇 차식? 1차식. 빼면 몇 차식? 2차식. 최고차인 계수는 gx의 최고차인 계수. 얼마? k. 그래서 k 곱하기 x 더하기 x 빼기 1이 됩니다. 자, 이때 fx를 먼저 구해볼게요. fx는 제대로 안 구할 거예요. 그냥 마이너스 gx. 아니지. 그냥 플러스 gx 마이너스 k 곱하기 x 플러스 2x 빼기 1입니다. 그냥 gx만 표시해볼까? k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x 플러스 2 x 빼기 1. 저는 이거 전개 안 할 거예요. 왜? 전개하면 실수하거든. 저 전개 안 하고 그냥 숫자 바로 대입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g0 값 구해달래요. g0는 아까 k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이었으니까 0 플러스 1의 제곱, 그냥 k네. 그 다음에 f3. f3은 여기 보이시죠 여러분? f3. 3 대입하면 k 곱하기 3 더하기 1의 제곱 16k.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넣으면은 5 곱하기 2니까 10. 그래서 마이너스 10k가 되면서 6k입니다. k값 모르지만 문제에서는 g0분의 f3 구하라고 했으니까 g0분의 f3은 k분의 6k가 되면서 정답은 6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나조건 해석하는 게 아마 제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나조건이 의미하는 바 뭐였죠? 분모가 0이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2랑 1인 순간뿐이다. 그 다음에 여기도 x가 a로 갈 때 gx가 0이 된다는 소리는 gx가 0이 되는 순간이 마이너스 1뿐이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 안 되고 무조건 중근 가져야 돼서 함수를 gx는 k 곱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으로 썼었어요. 자, 지금까지가 3페이지 내용이었고 이제 4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4페이지. 자,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능 특강을 보던가 아니면 다른 개념서를 보면은 이 파트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넓게 써져 있거든요. 뭐 케이스 나누고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 0분의 0, 뭐 0 곱하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많아요. 제가 근데 사실 딱 핵심 두 가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뭐 그런 책들처럼 저도 나열은 하겠습니다. 0분의 0꼴.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번째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 네 번째 0 곱하기 무한대꼴. 근데 핵심은 여기 포인트는 난 딱 두 가지만 볼 건데 1번 그리고 2번 케이스.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랑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있잖아.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건 분모를 0이 아닌 상수로 보내고 싶은 거야. 여러분 지금 이 개념 되게 중요해. 이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해. 0이 아닌 상수로. 왜? 자, 여러분 이거 글씨 겹치는 거 이해해줘. 5번 볼까? 0분의 0꼴이나 무한대분의 무한대 다 이거죠. gx분의 fx 다 이 꼴이잖아. 이때 어떻게 됐어? 베타분의 알파. 근데 베타가 0이면 안 됐지. 근데 베타분의 알파를 계산하고 싶으면 일단 0이 아닌 숫자 베타로 만드는 게 목적이 돼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넘어가서 1, 2 케이스에서 0분의 0꼴이 됐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든 내가 원하는 건 분모가 0이 아닌 상수로 수렴해야 돼. 이게 핵심이야.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있는데 사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다항식 꼴이긴 하거든요. 근데 다항식은 쉬워. 그래가지고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그냥 결과적으로 다항식이다 하면은 뭐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무한대로 가지 않을까? 이건 좀 직관적으로 당연한 부분이 많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워할 수 있는 거는 보통 이런 게 나와요. 세 번째 케이스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예시로 루트 빼기 루트가 나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 루트 빼기 루트 나오면은 그냥 유리화한다라고만 기억하세요. 이때는 유리화예요, 유리화. 아니, 켤레를 곱한다. 켤레를 곱해서 유리화. 자, 이거는 나중에 예시가 등장하면은 그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정리를 하자면 다시 0분의 0꼴에서 우리가 분모를 0이 아닌 숫자로 보내야 되잖아. 그럼 그럴 때는 0으로 만드는 인수가 존재해요. 그것을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뭐 예를 들어서 x가 1로 가는 상황에서 분모가 0으로 간대. 분자도 0으로 간대. 근데 우리는 어떤 함수를 다뤄요? 우리는 다항함수 다루지. 그럼 다항함수는 계속 했듯이 인수 정리가 있어요. 인수 정리. 그럼 x가 1로 갈 때 0으로 간다는 소리는 x 빼기 1을 인수로 갖는다는 소리구나. 그러면 위에도 x 빼기 1 갖고 아래도 x 빼기 1 가지니까 약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0이 되는 인수를 제거하시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거는 케이스가 좀 있는데 정리 한번 해볼게. 제일 자주 등장하는 거.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우리는 다항함수 다룰 거니까 다음과 같은 유형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an xn제곱
더하기 a0. 그러니까 차수가 떨어지면서 a0까지 상수항까지 나타났어. 이번엔 b의 m 곱하기 x의 m제곱 더하기 따따따 플러스 b의 제로. 제가 뭐라 했죠? 우리가 원하는 건 분모가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는 거. 자, 분모가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려면 이 분모를 무한대로 보내는 주범을 찾아야 돼. 그 주범이 뭡니까? xn제곱이죠. 난 xn제곱을 날려버릴 생각을 합니다. 뭐 하면 돼? 나누면 되겠지? 그래서 an 더하기 그 다음 거 한 번만 써볼까? 개수는 an 빼기 1이었을 거니까 x만 하나 남을 거고 나중에 따따따 xn제곱분의 a0. 자, 여기는 b의 m 곱하기 x의 m-n이겠죠? 더하기 따따따 b의 제로 나누기 x의 n제곱. 자,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케이스를 구분할 수가 있는데 어떤 케이스냐면 m과 n의 대소 비교를 할 때예요. 그래서 만약에 m이 n보다 커. 그러면 이 항이 남는다는 거니까 x의 m 빼기 n이 남는다는 거니까 분모는 an이라는 숫자로 수렴하지만 분자가 무한대로 발산하거든. 무한대 값을 갖게 되는 거고 m이 n이랑 같을 때 그때는 여기가 제로가 될 때죠. 그럼 이제 뭐가 남습니까? an만 남고 분자는 bm만 남아요. 그래서 이때는 an분의 bm이 수렴값이 된다는 거구나.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의 b가 된다는 거구나. 그 다음에 m이 n보다 작을 때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m이 n보다 작다면 x의 m 빼기 n이 뭐가 돼? x의 음수지수가 되는 거고 그럼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죠? 분모는 an이라는 숫자로 가지만 분자가 0으로 가.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 나중에 0으로 갑니다. 우리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지금처럼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an분의 bm으로 갈 때, 그 다음에 0으로 갈 때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어. 근데 학생들이 문제에서 가끔씩 약간 페이크를 당할 때가 언제냐면은 수렴할 때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수렴할 때는 하면서 m이 n이랑 같을 때만 생각해. 지수끼리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차수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0도 수렴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수렴하는 거야. 수렴할 때는 m이 n이랑 같거나 아니면 작거나 그리고 같을 때가 사실 제일 많이 나오긴 하는데 an분의 bm이라는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를 해볼게요. 자, 이제 이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지우고 시작할 걸. 자, 2021년 4월 9번입니다. fx, gx가 2fx-3gx는 1로 수렴하고 gx는 무한대로 발산한다. 다음 값을 구하시오 요건데 이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맞아요. 사실 어려워. 2fx 빼기 3gx가 1로 간다고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제 리미트 x가 뭐냐면 gx가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얘를 어떻게 써먹지? 이 생각이 좀 어려운데 우리 그전에 했다시피 극한의 성질은 제일 중요한 건 수렴하는 것들의 사칙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얘는 수렴해. 첫 번째 거 수렴해. 근데 오른쪽 게 수렴성을 모른단 말이야? 아니 수렴하지 않죠 그냥. 수렴하는 것들로 내가 바꿔야지 사칙연산 하든 말든 하지. 하나만 수렴하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근데 문제 조건을 써먹어야 되겠잖아. 그래서 이 오른쪽에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무한대로 간다라는 걸 우리는 수렴하는 어떤 값을 얻어내는데 바꾸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수렴하는 함수를 찾는 데 쓰겠다라는 거야. 그럼 gx가 무한대로 발산하니까 뭐는 뭐로 수렴할까요? 자, 퀴즈야. 뭐는 뭐로 수렴할까? gx는 0으로, gx분의 1은 0으로 수렴하겠죠. gx분의 1, 그러니까 역수. 이것은 0으로 수렴합니다. x가 무한대로 갈 때. gx가 무한대로 점점 커지니까 그것의 역수는 0으로 수렴한다. 좀 직관적으로 당연하죠? 그럼 이제 나는 뭘 했습니까? 수렴하는 두 개의 함수를 찾았습니다. 2fx 빼기 3gx, 그 다음에 gx분의 1. 그럼 이제 내가 할 거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아무거나 하면 돼. 근데 우리가 좀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문제를 보면서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면 이거 뭐 하고 싶어야 됩니까? 더하기? 와, 이거는 분수가 아니고 얘는 분수인데 더해? 굳이? 빼기? 굳이? 곱하기? 나쁘지 않죠. 곱하기 나쁘지 않아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둘이 곱해봅니다. 2 곱하기 gx분의 fx 마이너스 3이 되겠다. gx분의 1 이렇게 약분되면서 그럼 마이너스 3은 1 곱하기 제로니까 제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새로운 식을 얻어냈어요. 그럼 이거 좀만 정리하면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분의 fx는 2분의 3이 된다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조건을 얻어냅니다. 이거 굉장히 강력한 조건이야. 자, 이제 이 문제를 다시 살펴볼게요. x가 무한대로 갈 때 3fx 빼기 gx분의 4fx 더하기 gx를 구하래. 자,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한번 살펴보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어디로 갈까요? 이거부터 살펴보자. gx가 무한대로 가니까 3gx가 점점 커져. 근데 나는 2fx에다가 점점 커진 숫자를 뺐는데 1이라는 양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2fx는 3gx보다 컸었을 거 아니야? 좀 큰 범위에선, 그치? fx도 점점 커져야만 해. 그러니까 얘도 발산하는 거야. 무한대로 발산. 여기도 무한대 발산, 무한대 발산. 잘 모르겠어. 여기 무한대 발산, 무한대 발산.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거 뭐라고? 분모가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게 해달라고. 그럼 분모를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게 하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 내가 알고 있는 조건을 잘 살펴봐서 뭐가 있어? g분의 f가 2분의 3이니까 위아래를 둘 다 g로 나눠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둘 다 g로 한번 나눠볼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g의 x분의 fx 마이너스 1, 여기는 4 곱하기 g의 x분의 fx 더하기 1 이렇게 나오고 g분의 f가 아까 2분의 3으로 수렴하니까 이 분모가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게 됐어. 깔끔하죠? 다시 난 지금 얘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라고 잘 몰랐었는데 얘를 분모가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도록 만들고 싶어서 gx라는 걸 나누는 걸 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뚱딴지처럼 나온 그 아이디어가 아니고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여기 g분의 f가 2분의 3으로 수렴하네? 얘는 어떻게 나왔죠? 나는 수렴하는 두 개의 사칙연산을 표현하고 싶은데 그 방법은 gx분의 1로 표현해서 얘가 0으로 수렴하는 걸 쓰는 거였고 그럼 둘이 곱하는 걸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왔어요. 자, 이제 나머지 계산만 하겠습니다. 계산 간단하니까 3 곱하기 2분의 3 빼기 1 여기는 4 곱하기 2분의 3 더하기 1 이거 계산하시면 2분의 7분의 2분의 14가 나오거든요. 정답은 2가 되겠습니다. 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fx랑 gx가 각각 발산한다라는 걸 이 두 개의 조건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구하고자 하는 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됐는데 그걸 잘 모르겠어.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수렴하는 두 함수의 사칙연산인 거니까 gx분의 1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걔네 둘의 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 덧셈 뺄셈은 조금 아니야. 그래서 곱셈해서 g분의 f가 2분의 3이라는 결론을 얻었고 그 다음에 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 이 형태를 분모가 0이 아닌 숫자로 수렴하고 싶으니까 g분의 f가 나오게끔 gx로 나누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대입만 했죠? 깔끔하게 계산하면 2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 첫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이 꽤나 많이 쓰인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미정계수 정하는 법 그런 거 할 거니까 그때부터 정말 어려운 문제의 시작이야. 이제 제대로 또 집중해서 듣는 걸로 하고 오늘도 퀴즈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퀴즈 마저 푸시고 저랑 수강후기에서 채팅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